퇴근 후 맥주 한 캔, 직장인의 유일한 낙이 있습니다. 알딸딸한 취기와 함께 기절하듯 잠드는 그 순간, 꿀잠의 비결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습관이 밤새 당신의 뇌와 심장을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음주 후 수면은 회복력이 40% 가까이 무너집니다. 월급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은 손실입니다. 왜 술이 숙면의 적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뜨거운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켜면 자연스럽게 손이 냉장고 속 맥주캔으로 향합니다. 탄산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하루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고, 조금 취기가 오르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어느새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에게 이 한 캔은 수면제보다 효과적인 비밀 무기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지는 그 상태는 의학적으로 숙면이 아닙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마취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취란 의식이 강제로 꺼진 상태를 말하는데, 진정한 수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은 뇌가 능동적으로 회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인 반면, 알코올로 인한 기절은 뇌 기능이 강제로 억눌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을 진정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성제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각성제란 뇌를 깨우는 물질을 뜻하는데, 알코올이 왜 각성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뇌의 억제 기능을 마비시켜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이 억제에 반발하며 오히려 과각성 상태에 돌입합니다. 과각성이란 뇌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귀신같이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이유 없이 뒤척이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뇌가 억지로 깨어나는 증거입니다. 숙면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실제로 당신의 뇌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치 잠을 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들지 못한 기묘한 상태. 이것이 음주 후 수면의 진짜 정체이며, 10시간을 내리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잠든 밤, 우리 몸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정상적인 수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뇌는 정교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며, 수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이고, 다른 하나는 눈동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비렘 수면입니다. 렘은 영어로 빠른 눈 움직임을 뜻하는 약자이며, 이 시간에 우리는 생생한 꿈을 꿉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뉘고, 그중 3단계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잠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2단계들이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며, 밤 전반부에는 깊은 비렘 수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새벽으로 갈수록 렘 수면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깊은 비렘 수면 동안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렘 수면 동안에는 뇌가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수면의학계를 뒤흔든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글림프는 쉽게 말해 뇌 속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우리 집에 하수도가 있어서 더러운 물을 내보내듯이 뇌에도 노폐물을 씻어내는 배수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뇌세포들이 크기를 60%까지 줄어들면서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 틈으로 뇌척수액이 밀려들어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뇌척수액이란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맑은 액체로 뇌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청소 과정에서 제거되는 물질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이며, 이것은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도 글림프 시스템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주로 청소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찌꺼기가 뇌에 계속 쌓이게 되고, 마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집처럼 뇌는 점점 더러워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은 깊은 비렘 수면 단계로, 이 시기에 뇌파는 느리고 크게 출렁이는 델타파를 보이며, 델타파가 충분히 나와야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델타파란 수면 중에 나타나는 뇌의 전기 신호이며, 파도처럼 느리고 크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중 약 1시간에서 2시간이 이 깊은 수면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코올이 개입하면 이 정교한 설계도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몸은 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알코올은 인체의 독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가동됩니다. 위장은 알코올 흡수와 대사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결국 몸 전체의 자원이 알코올 분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면서 뇌 청소 시스템이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깊은 비렘 수면이 필수인데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이란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며 쉽게 말해 뇌세포들이 대화할 때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의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가바는 뇌의 활동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 억제에 반발하며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쫄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바의 효과는 사라지는데 글루타메이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 결과 뇌는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현상,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식은땀이 나는 증상 모두 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델타파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델타파 없이는 글림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며 뇌속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타우 단백질 역시 베타아밀로이드와 마찬가지로 뇌에 쌓이면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하룻밤이면 괜찮겠지만 이런 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장기간 음주 습관과 치매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이 있으며 뇌 청소를 방해하는 음주가 누적되면 뇌는 서서히 쓰레기장으로 변해갑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두통도 문제지만 20년 뒤의 뇌 건강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역시 밤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지는데 이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 시스템으로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소화 같은 기능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긴장하거나 활동할 때 작동하는 교감신경과 휴식하거나 소화할 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뉘며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엑셀,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해 심박수가 낮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몸 전체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체내에 있으면 이 균형이 무너지며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핀란드 탐페레 공과대학교 연구팀은 4만 2천 명 이상의 직장인 데이터 중 4,098명을 엄선해 분석했고 2018년 국제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심박변이도라는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심박변이도란 심장 박동 간격의 변화를 측정한 값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박동 간격이 조금씩 달라지며 유연하게 반응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자율신경계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심박변이도가 낮으면 스트레스 상태이거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벼운 음주, 맥주 한두 캔 정도만 마셔도 수면 중 신체 회복력이 9.3% 감소했고 중간 정도의 음주는 24% 감소를 보였으며 과음의 경우 무려 39.2%나 회복력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이 손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당신의 심장은 밤새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높게 유지되고 부교감신경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몸은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상태가 6시간, 7시간 계속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심장은 밤새 일했고 몸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워치로 수면을 측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술 마신 다음날의 심박수 그래프를 확인해 보십시오. 평소와 확연히 다른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더 소름 돋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수면의 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는 뇌 신경세포들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머리에 센서를 붙여서 측정합니다. 각성 상태, 졸린 상태,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에 따라 뇌파 패턴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집중하거나 활동하면 베타파가 나오고 눈을 감고 편안히 쉬면 알파파가 나타나며 졸음이 오면 세타파로 전환되고 깊은 잠에 빠지면 느리고 큰 델타파가 지배합니다. 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건강한 수면인데 알코올을 마시고 잠들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나와야 할 델타파 사이로 알파파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알파파는 분명 깨어있을 때의 뇌파로 눈을 감고 명상할 때나 나오는 파형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연구팀이 201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 현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18세에서 21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음주 후 수면 중 이마 쪽 뇌에서 델타파와 알파파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알파-델타 수면이라고 부르며 몸은 깊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뇌는 반쯤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뇌가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뺨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뇌는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그 결과 10시간을 내리자도 머리가 깨질 듯 아프며 몸이 무겁고 정신이 맑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이 알파-델타 수면이 만성 통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회복되지 않는 수면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지는데 이른바 숙취의 상당 부분이 알코올 자체의 독성보다 이 망가진 수면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숙취를 단순히 술의 독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자지 못한 뇌의 피로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성적으로 음주 후 수면을 반복하면 뇌가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며 뇌가 델타파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단순한 피로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뇌파만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잠인 렘수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면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가 렘수면입니다. 렘수면은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단계로 이때 우리는 생생한 꿈을 꿉니다. 렘수면 동안 뇌는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기 때문에 학습과 창의력에 렘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쉽게 말해 낮에 공부한 내용이 밤에 렘수면을 통해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수면에서는 밤 전반부에 깊은 비렘 수면이 많고 후반부로 갈수록 렘 수면 비중이 늘어나며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렘 수면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로 이 시간에 충분한 렘 수면을 취해야 기억력과 정서 안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들면 수면 전반부의 렘 수면이 극도로 억제되어 뇌가 꿈을 꿀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알코올이 분해되면 억눌렸던 렘 수면이 폭발적으로 밀려오는데 강렬한 꿈을 꾸게 되며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고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이 두근거려 깨어납니다. 이는 뇌가 렘 수면을 보충하려고 과잉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반복적으로 렘 수면이 억제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우울감이 심해지며 불안이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나빠진 정서가 다시 음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음주와 수면의 관계를 빚에 비유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당장은 빨리 잠드는 것 같지만 그 대가로 렘 수면 빚이 쌓이고 이 빚은 새벽에 악몽과 뒤척임으로 돌아오며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의 빚으로 불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피하면서도 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술을 영원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 원칙은 단 하나.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체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란 피 속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이 녹아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이 수치가 0이 되어야 뇌가 정상적인 수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맥주 한 캔에 들어있는 알코올 약 10g에서 14g을 완전히 해독하는데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이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며 이 원리를 적용하면 마감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에 잠드는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면 소주 반병 또는 맥주 2캔을 마실 경우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최소 4시간이 필요하므로 늦어도 저녁 8시에는 마지막 잔을 비워야 합니다. 더 많이 마실 경우 그만큼 더 일찍 술자리를 맞춰야 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뇌는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밟을 수 있고 글림프 시스템이 가동되며 심박견이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델타파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술자리 문화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한국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2차와 3차로 이어지는 습관에서 1차만 참여하고 일찍 빠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룻밤의 음주도 그 효과가 4일에서 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술자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술과 수면 사이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시간 간격 외에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몇 가지 실천법이 더 있습니다. 우선 술 마시는 중간중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알코올 한 잔당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면 해독이 빨라지고 탈수도 막을 수 있어 다음날 두통이 줄어듭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하는데 이뇨작용이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만큼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새벽에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게 만들기 때문에 술을 마신 날은 침실 온도를 평소보다 서늘하게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외부 온도를 낮춰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수면 자세도 뇌 청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연구팀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뇌 청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전 맥주 한 캔이 어떻게 뇌와 심장을 밤새 고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숙면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기절에 가까웠고 뇌 청소 시스템은 멈추고 심장은 밤새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뇌파는 반란을 일으키고 렘 수면은 새벽에 역습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술과 수면 사이에 4시간의 간격만 두면 됩니다. 여러분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어떠셨나요? 혹시 스마트워치로 수면 점수를 측정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술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의 차이가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따라하기만 해도 최소 10년의 노화를 멈춰주는 최고의 식습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